우리는 끝없이 새로운 그림,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렇게도 좋아합니다. 놓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별로서 법문을 듣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법문. 놓는 것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원하지를 않아요. 놓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나라는 것이 좀 더 괜찮아지, 멋져지는 것을 원하지, 나라는 게 사라져 버리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나라는 것이 사라지는 그거 싫잖아요. 내가 더 공부 잘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 되고 싶지, 내가 없어져 버리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자기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싶지 않은데, 없어져 버리고 싶지 않은데 나를 무시한다 싶으니까. 네, 지금부터 2023년 6월 15일 6조단경 60회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의 개송을 듣고 나자 마음이 확 열렸는데 이에 개송을 지었다. 까닭없이 직연을 일으켜 모습에 머물러 깨달음을 구하고 의식 속에 한순간이라도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옛날의 어리석음을 벗어나겠는가. 자기의 본성이 깨달음의 근원이요 바탕인데 의식의 흐름에 따라 헛되이 흘러다닌다네. 조사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쩔 줄 모르고 양쪽을 쫓을 것이로다. 지상의 하루는 육조대사께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삼승법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최상승을 말씀하시니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자기의 본래 마음만을 보고 밖의 온갖 모습에는 집착하지 마라. 법에는 4가지 수레가 없는데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차등을 두고 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열심히 외우는 것이 소승이요. 법을 깨닫고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승이요. 법에 의지해서 실천하는 것이 대승이요. 마음법에 모두 통달하고 마음법을 두루 갖추고 있되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고 모든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 단 하나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일컬어 최상승이라 한다. 승은 행한다는 뜻이지 입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모름지기 스스로 실천하고 나에게 묻지 마라. 언제나 자성은 스스로 만족스럽다. 지상이 절을 올려 감사를 드리고서 대사가 입적할 때까지 모셨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상의 개송을 듣고 나자 마음이 확 열렸는데 이에 개송을 지었다. 마음이 확 열렸다는 것은 분별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까닭없이 직연을 일으켜 모습에 머물러 깨달음을 구하고. 어떤 것이 모습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모습인가요? 이 비설신의에 느껴지는 모든 것이 모습이 있는 것이죠. 마음에 느껴지는 것조차 모습이 있는 겁니다.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습에 머물러 깨달음을 구하고, 즉 느낌, 우리가 좋아하는 느낌, 마음이 편하면 공부가 된다고, 마음이 기쁘고 불편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감정이
안 일어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것을 공부가 되는 거라고 여기고 좋아하고 그게 좋아하는 마음이 벌써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모습에 머물러 깨달음을 구하는 거. 그죠? 모습에 머물러. 머무르는 데가 있으면 다 모습에 머무르는 겁니다. 머무르는다는 것은 머무르는 뭐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다 머무르는 겁니다.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도 뭐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편안함이 있다고 여기는 거니까 편안하다는 그 느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그게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다.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다. 좋은 느낌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모습에 머물러 깨달음을 구하고 까닭없이 직연을 일으켜 법문을도 다 직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되는 마음에 속지 않았다라는 직연을 또 가지고 있고 속았다는 직연이나 속지 않았다는 직연이나 같은 직연입니다. 또는 법은 이런 것이다, 공부는 이런 것이다 하는 직연이 있죠. 이렇게 이거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는 거 많이들 가지고 있죠. 그게 다 직연이죠. 까닭없이 직연을 일으켜 모습에 머물러 깨달음을 구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양태가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양태가 의식 속에 한순간이라도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과 깨달음 아닌 것을 구분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구분하는 마음이 있죠? 그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해당되죠, 여기에? 의식 속에 한순간이라도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옛날의 어리석음을 벗어나겠는가? 지금처럼 이래서는 옛날의 어리석음을 못 벗어난다. 즉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옛날의 어리석음을 벗어나겠는가? 어떻게 깨닫겠는가? 하나하나가 해당이 다 되네요. 까닭없이 직연을 일으켜 해도 해당되고 모습에 머물러 깨달음을 구하고 해도 해당되고 의식 속에 한순간이라도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도 해당되고 그렇죠? 모두 다 모든 것에 해당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그렇다. 자기의 본성이 깨달음의 근원이요 바탕인데 의식의 흐름에 따라 헛되이 흘러다닌다네. 조사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쩔 줄 모르고 양쪽을 쫓을 것이로다. 양쪽을 쫓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죠. 편안하면 그저 좋습니다. 우리는. 편안하면 그저 좋아요. 공부가 된다. 여겨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같은 일이 생겼을 때 괴로웠는데 지금은 편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돼서 그렇구나. 그냥 그저 그게 좋습니다. 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돈은 확연하지 않다.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다면 돈은 확연하다. 신신명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좋아하잖아요. 편안하니까 좋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불편해지면 싫을 거거든요. 불편해졌을 때 싫다는 것은 편해졌을 때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고 있다. 편안함을 좋아하고 있다. 편안함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점점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가 많이 되면 될수록 불편해진다고 한다면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그것 또한 편안함을 원해서 편안함이 좋아서 공부하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편하고 불편한 것에 마음이 매이지 않는다면 아마 그게 매이지 않는 게 공부인데
편안해지는 것이 공부인 줄 여기죠. 그죠? 점점 편안해지면 그게 공부인 것 같죠? 공부되는 것 같죠? 그거는 경계 속에 있는 거지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별에 속았다가 안 속았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편안함을 좋아하는 분별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속고 있습니다. 항시. 속았다가 속지 않았다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서 속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전 같으면 마음이 일어날 상황인데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속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 일어나는 그것을 또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에 벌써 이제 시작인데 그 정도에 속아버리는데 뭐 몇 발자국이나 가겠습니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 흘러다닌다. 자기의 본성이 깨달음의 근원이 바탕인데 본성이라는 건 본래 우리가 편안함만 본성이 아니라 편안하고 불편하고 이런 구분하는 게 문제죠. 구분하는 게. 구분한다는 것은 분별심 아닙니까? 구분으로 들어가지 않은 본래 상태가 본성인데 의식의 흐름에 따라 헛되이 흘러다닌다. 좋은 거 좋아하고 싫은 거 싫어하고 편안하면 공부 잘 된다고 여기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다고 여기고 싫어하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왜 나는 불편하고 저 사람은 편안하냐 그거죠. 그거 갖고 잣대를 대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 모두 다 그걸 갖고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그거는 방하착 즉 놓은 게 아니라 편안함을 딱 잡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는 한 공부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조사 이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쩔 줄 모르고 양쪽을 쫓을 것이로다. 여기서 뭐 조사의 방이라는 것은 선지식의 점검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계속 자기의식의 흐름 속만 흘러다닌다. 그래서 혼자 책을 본다든가 영상을 본다든가 동영상 본다든가 하면서 혼자 알아듣고 혼자 공부 잘 된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쩔 줄 모르고 양쪽을 쫓을 것이로다. 또는 이게 뭐 조사의 방이라는 게 이제 저는 이런 것을 말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사의 방입니다. 이 불의법, 불의라는 이름도 붙지 않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들 아르마리로 지니고 있어요. 스님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 이 말이 유행을 해가지고 본인이 그것을 분별로서 헤아려서 지니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거 그렇게 지녀도 예전보다는 마음이 안 흔들리니까 이게 바로 공부구나. 이것뿐이로구나. 이렇게 그게 아닌데 이제 그러고들 계십니다. 지상의 하루는 또 육조대사께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삼성법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최상승을 말씀하시니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자기의 본래 마음만을 보고 밖의 모습에는 집착하지 마라. 법에는 4가지 수레가 없는데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차등을 두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차등을 두고 있다. 자기가 스스로 지금 차등을 두고 있다. 법에는 4가지 수레만 없는 게 아니라 나누어지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법, 둘이 아니다.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나눠 놓고 있다. 전부 자기가 나눠 놓고 있는 겁니다.
전부 자기가 나눠놓고 있다. 이런 말을 들어도 그냥 무덤덤하신가 보네요. 말로 머리로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지금 자등을 두고 있다. 지금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에서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놓았다. 지금 자기 마음에서. 법에는 4가지 수레가 없는데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차등을 두고 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열심히 외우는 것이 소승이요. 법을 깨닫고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승이요. 외우는 것, 여러분들 외우는 것 많이 했죠? 외우는 것. 열심히 외우는 것은 소승이요. 법을 깨닫고 뜻을 이해하는 것은 중승이요. 법에 의지해서 실천하는 것은 대승이요. 만법에 모두 통달하고 만법을 두루 갖추고 있되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고 모든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 단 하나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일컬어 최상승이라 한다. 승은 행한다는 뜻이지 입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모름지기 스스로 실천하고 나에게 묻지 마라. 잘 들어두십시오. 스스로 실천한다는 게 뭐죠? 방하착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놓는 것을. 언제나 자성은 스스로 만족스럽다. 분별이 없을 때는 항상 그뿐이니까 항상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죠. 만족스럽다는 마음을 말한 게 아니라 그뿐이라는 걸 말한 겁니다. 앞뒤도 없고 원인 결과도 없고 잘됨과 못됨도 없고 옳고 그름이 없다. 이쪽과 저쪽이 없다. 언제나 자성은 스스로 만족스럽다. 그뿐이니까. 지상이 절을 올려 감사를 드리고서 대사가 입적할 때까지 모셨다. 대사가 입적할 때까지 모셨다. 이제 그러면 머리가 휘리릭 돌아가죠? 아, 그랬구나. 옛날에 모셨구나. 이렇게 휘리릭. 스토리를 좋아하는 우리 또 뭐 새로운 이야기 좀 해주지 않나. 새로운 이야기를 끊임없이 좋아하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법문은 들을 거리가 풍부하다. 들을 거리가 풍부한 것은 선이 아니죠. 들을 거리가 풍부한 것은 그림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림 그리는 거. 우리는 끝없이 새로운 그림,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렇게도 좋아합니다. 놓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별로서 법문을 듣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법문. 놓는 것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원하지를 않아요. 놓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나라는 것이 좀 더 괜찮아지 멋져지는 것을 원하지 나라는 게 사라져 버리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나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 그거 싫잖아요. 내가 더 공부 잘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 되고 싶지 내가 없어져 버리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자기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싶지 않은데 없어져 버리고 싶지 않은데 나를 무시한다 싶으니까 더 공부 잘하는 나가 되고 싶은데 우리가 그 아상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그런데 본인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방향이 뒤돌아서지지를 않아요. 끝없이 나라는 것을 멋진 나로 만들어가고 싶은 거지. 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진 나가 되고 싶어 하는지 지금도.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그럴듯한 말만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 자꾸 자기가 말을 잘못한다는 것을 자꾸 변명이 나오고. 말을 잘해서 말을 잘해서 멋진 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멋진 괜찮은 사람이다. 진실을 인정을 못하죠. 자기의 있는 그대로가 인정이 안 돼요. 거기에 만족이 안 돼. 더 나 말 잘하는 사람이고 싶고. 그래서 공부 시간에 말씀하셔놓고 나중에 다시 녹화된 거 들어보고 내가 말한 부분 잘라내 주세요. 그런 거 여러분들 건의하시지 마세요. 그런 거 건의하실 것 같으면 아예 말씀을 하지를 마세요. 해놓고 들어보고 제 거 다시 들어보니까 창피합니다. 잘라내 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이제는 안 들어드릴 겁니다. 그거는 공부하는 기본 자세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별로 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거 없애달라. 내가 괜찮게 말 잘하면 그거는 그냥 내버려둬라. 그 마음 자세는 공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그렇게 건의를 하신 분이나 안 하고 계신 분이나 마음속에 그것은 다 깔려 있을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외모도 멋있게 보이고 싶고 마음도 멋있는 마음만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그 마음 밑바탕에 마음 바닥에 그런 게 깔려 있습니다. 다. 그게 이제 다 은연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기 손해입니다. 그런 공부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공부가 안 된다는 말도 안 믿어지죠. 뭐 그래도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그래도 공부가 되는 것 같죠? 그러면 공부는 안 됩니다. 눈가리가 아웅입니다. 이 공부가 뭔데? 분별심이 없어지는 건데 분별에 걸리지 않는 건데 분별을 해도 분별에 안 걸리는 건데 바로 분별에 걸려든 거잖아요. 내가 말을 잘한다 못한다 그것에조차도 못 벗어나는데 무슨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자기가 조금이라도 조금 덜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다 하면 그것도 견디지를 못하는데 그것조차도 누구는 누구한테는 친절하게 하고 본인한테는 왜 그렇게 그래서 뭐 스님이 자기한테 좋게 안 하면 그것도 또 삐져가지고 그것조차도 못 견디는데 여러분들이 있죠. 우리가 건너머가지고 성공부 한답시고 건너머가지고 너무 큰 법을 머리로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 이 세포 하나하나가 해탈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건너머서 머리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항상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자기 공부 안 되면 자기만 손해예요. 이 말도 안 믿어지겠지만 나는 공부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고 세포 하나하나라는 것은 한 생각 한 생각 해탈이 되느냐 해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로 시비하지 않아야 해탈이 돼요. 그 업식이 해탈이 돼 항상 지금 해탈이 돼. 그런데
그만큼 나라는 것 중에서 깊숙한 것도 아니고 겉에 드러난 조그만한 거 하나조차도 분별을 해버리는데, 분별을 해버려서 좋게 보여야 되고 괜찮게 보여야 되고 멋지게 보여야 되고 공부 잘하는 걸로 보여야 되는데, 겉에 드러나면 요만한 것조차도 그래야 되는데 언제 저 깊고 깊은 업식이 다 조복이 된단 말입니까? 그 조복이 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분별에 안 속는 거예요. 분별에 안 속는다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한다 못한다, 내가 멋지다 안 멋지다, 공부 잘한다 안 한다, 그거 다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멋있어야 되니까. 아, 상 때문에. 나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걸로 똘똘 뭉쳐져 있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눈꽃만큼 옛날에 비해서 나아진 거, 그게 눈꽃만큼 나아진 거예요. 많이 나아진 게 아니고 많이 공부가 된 게 아니고 눈꽃만큼 변화가 오면 그냥 공부가 많이 된 걸로 여기 있는데 바로 거기에 좋아서 덜컥 속아버리는데 뭐 알거지로 살다가 주머니에 돈 100원 생기니까 그냥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이제 돈은 거의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어떻게 거기서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그냥 거기 머물러 있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그거조차 못 견디겠죠? 한순간의 무시조차 못 견디는데 무슨 내 목숨을 내놓는단 말입니까? 무슨 이 공부를 어떻게 최우선 아니라 10번째라도 10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갑니다. 이 공부는. 내가 그랬습니다. 이 공부는 여행보다도 가치가 없다. 여행 스케줄이 잡히면 여행을 가지 공부를 선택하지 않는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1년 전에 해놓은 예약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가족 모임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된다. 누구 회갑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걸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유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참여하고 좀 행사가 있을 때는 그거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행사만도 못한 거야. 행사만도 못한데 뭐 공부가 우선이긴 뭐가 우선이야. 행사만도 못한데. 그죠? 만약에 어디서 지금 이 시간에 그냥 돈 1,000만 원씩 나눠준다. 돈 1억씩 나눠준다. 그냥 지금 오면. 그러면 이 돈 1억 안 받고 이 공부 시간에 과연 몇 분이 들어와 계실까요? 이 시간에 안 오면 돈 1억 안 준다. 10억으로 할까요? 이 시간에 안 오면 돈 10억 안 준다. 근데 이 시간에 가면 돈 10억씩 나눠준다. 근데 그거 받으러 안 가고 여기 들어와 계실 분이 글쎄 한 분이나 계실까 모르겠네. 왜? 공부는 다음 시간에 또 있는데 뭐. 돈 10억은 지금 아니면 못 받으니까. 공부는 다음 시간에 또 있나? 공부는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돈 몇 푼만도 못하고 여행 가는 하다못해 여행 가는 것만도 못하고 집안에 행사 있는 것만도 못한 게 이 공부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거는 집안에 행사만도 못하구나. 여행만도 못하구나. 그런 행사 없을 때만 잠잠하는구나. 무엇만도 못하구나. 다 특별한 거여서. 그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최우선이라는 거는 뭔데요?
행사는 고사하고 여행은 고사하고 돈 10억은 고사하고 자기 목숨도 놓을 수 있어야 우리가 해탈이 됩니다. 업식에서 벗어나요. 안 그러면 분별해서 못 벗어나요. 그게 바로 분별에 속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돈 10억 준다 그러면 글쎄요. 한 명쯤 들어와 계실까? 한 명쯤? 누가 한 명 그 정도로 없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부는 어느 천년에 어느 만년에 될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눈곱만큼씩 그냥 가다가 또 되돌아오고 가다가 또 되돌아오고 그 속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좋은 것만 원하는 마음. 공부해서 좋은 결과만을 원하는 마음. 그래서 좋은 결과가 오면 공부가 되는 것 같고 나쁜 결과가 오면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그거 다 그러잖아요. 그죠?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전부 좋은 자기가 원하는 흡족한 결과가 오면 공부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좋고 안 그러면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모두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는 공부 안 하자는 거지. 그냥 난 좋은 것만 좋아요. 좋고 싫은 것이 없어야 돈은 확연하다 그랬는데 나는 공부는 필요 없고 좋기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게 나중에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나 공부는 지금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도 나는 내 멋있는 상을 지켜야 돼. 멋있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 자기를 멋있게 여기지. 그리고 그걸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거 안 멋있어요. 근데 자기는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게 멋있는 줄 알고 그걸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건드리면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좋은 것만 좋지. 그죠? 좋은 것만. 어떤 똑같은 경계가 생겼는데도 예전처럼 똑같은 경계가 생겼는데 예전에는 마음이 힘들었는데 지금 마음이 별로 안 힘든다. 좋죠? 그럼 그 공부가 된 것 같죠? 그거는 선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분별하고 있는 거지. 좋은 게 좋다. 좋으니까 좋다. 이게 뭐 공부야. 좋으니까 좋은 거는 공부 안 한 사람도 좋으니까 좋은데. 좋은 결과만 원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공부하는 거는 아니다. 우리가 바로 알기라도 해야 돼요. 진단이라도 바로 내려야 돼요. 진단이 틀리면 애초에 이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는 뭐냐? 편안해지는 거. 그거는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편안한 경계가 좋다. 공부 안 된다는 사람들은 전부 마음이 괴롭다고 하고 공부가 된다는 사람들은 좋아해. 보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에 의지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좋은 결과를 원하는 거지 공부를 원하지는 않는다. 공부는 뭐냐? 놓는 거다. 양면이 놓아지는 거다. 좋고 안 좋고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거지. 잘 보세요. 그 영향이 없나? 좋은 거 좋아하고 있나? 다 좋은 거 좋아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공부 잘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그러면 이제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또 부러운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부는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지는 거다.
수백 번 얘기했을까? 앞으로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없어지는 건데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 공부 잘하는 나가 되고 싶다는 것이 벌써 밑바탕에 견고하게 콘크리트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놓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가 잘 된다 또는 안 된다는 것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또 이러면 또 말로서 미꾸라지처럼 또 그 사이를 또 빠져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건 다 소용없고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 합리화도 소용없고 남한테 잘 보이는 것도 소용없고 말 잘하는 것도 소용없고 안 걸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다 소용없고 놓아버린 것처럼 착각하고 합리화시키는 것도 다 소용없고 정말 찐하게 진실해야 됩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찐하게 진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진실한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속고 합리화 속에 들어가 있고 마음이 그린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린 그림이 뭐냐? 편안하다, 놓아졌다 이런 그림.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그림. 그거 다 그림이거든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마음에 없는지 있는지가 이제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그래서 이제 점검이 중요하고 근데 점검을 해드려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고 내 판단이 옳은데 스님 점검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고 본인들 판단이 맞는데 하는 거 강하죠. 받아들이기 어렵죠. 본인이 자기를 진단한 것과 스님이 하는 진단한 것이 다르면 자기 진단한 것을 잡고 가더라고요. 아,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이런 경우가 10명에 1명도 잘 없어요. 내가 표현을 잘못해서 스님이 잘못 알아들었나 보다. 이렇게. 표현 잘 하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표현은 불가능해요. 그냥 어떻게 말을 해도 그 마음자리가 보이는 거지 말 내용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 내용 안 듣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자리에서 말을 하느냐 그것만 보는 거지. 그래서 막 애써서 스님이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애써서 말 표현 잘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잘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말은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잘 표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말해도 다 그게 이제 보이니까 어느 자리에서 말하느냐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래서 뚱땅뚱땅 말 잘 못하고 그냥 뚱땅뚱땅 거려도 마음이 어느 자리에서 저 말이 나오느냐 그걸 보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지금 예전보다도 더 심해진 게 지금 시대에는 더 심해진 게 모양만 중요시하는 게 그게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기류예요. 흐름이에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거든요. 예전보다 10년보다 더 20년보다 더 30년보다 더 모양을 중요시하는 거. 동업종생이라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기류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공부가 정말 힘이 있지 않으면 그 기류에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지금 성형수술에는 다른 데는 돈이 아까워서 못 써도 성형수술에는 쓰고 무슨 피부과에는 뭐 가고 거기 갖다 주는 돈은 아깝지 않고 피부과 하시는 분들 미안하지만 피부과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남한테. 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이게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공부에 참여하는 분들도 똑같아요. 다 그 기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업중생이라. 안 그런 척 하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우리 다 똑같으니까. 그 공기를 속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바로 물이 들어버리거든요. 중생들은 바로 물이 들어서 똑같이 해요. 똑같이 남 따라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 성 공부 시간에조차도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 때문에. 그냥 내가 멋지게 보여야 돼. 내 마음이 멋지게 보여야 돼. 나 공부 잘하는 걸 보여야 돼. 한참 얘기하고 났더니 나의 별로 내 보이고 싶지 않은 꼴이 나온 것 같아. 그럼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 분별심 때문에. 그러니까 폼나게 잘 보여졌다 싶은 사람은 만족스럽고 그게 뭐 공부예요. 폼 재려고 하는 거지. 진실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 그럼 속이 뻥 비어 있어.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자기 그렇게 멋지게 안 봐요. 자기 혼자 좀 만족스러운 거지. 또 자기가 불만스러워도 자기 혼자 불만스러운 거지. 남은 자기한테 관심도 없어요. 자기 혼자 내가 멋지게 보였다, 안 보였다. 공부 시간에 말씀하신 분들은 지나가고 나서 들으면 내가 공부 시간에 그렇게 말했다니 뭐 창피하다. 안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예요? 나 어떻게 보여지는가? 관심이 성 공부한다는 양반들도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관심이 거기다가 해서 동업 중생이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줄 알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무슨 공부에 힘이 있나요? 없지. 그래서 그냥 멋지게 보여야 돼. 그냥 말도 공부 시간에 척 잘해야 돼. 잘 못할까 봐 입도 못 대. 그리고 뭐 공부 시간에 뭐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들어와야 되고 그런 생각들도 하시던데 내가 잠옷 입고 들어와도 된다고 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조그만해서. 많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조그만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또 글쎄요. 여러분들은 서로 누가 들어왔나 모양새 다 구경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모양새에 다들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고 계신지 몰라도 저는 누가 들어왔는지도 또 누가 질문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아무도 안 봐줘요. 자기. 다 자기한테만 관심 있어서 나 예쁘게 보이나?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어서 남 볼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 가져줄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말을 잘하나 못하나 예쁘게 보이나 안 보이나 나 공부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나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나 나 못하는 그냥 똥통 들어있는 게 그대로 나왔나 안 나오나 모양새 그 보이면 뭐 할 건데 보이면 누구한테 자랑할 건데. 똥통에 대한 분별심이 없어지는 게 공부예요. 나는 똥통 아니고요. 나는요 맑은 물처럼 청정하고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거 보이는 건 공부 아니고 그건 분별에 속고 있는 거 공부 하나도 안 되는 거고 그 어떤 업식이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분별 없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그냥 폼을 잡아야 돼. 그런 게 느껴져요. 그냥 폼을 잡아야 돼. 폼이 좋아야 돼. 마음이 폼이 딴 게 아니라 그냥 말도 잘하고 싶고 그냥 뭔가 나 괜찮은 사람 나 공부 영 무식하지 공부 영 못 알아듣는 무지한 사람 아닌 그냥 생각으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그러니까 계속 변명이 나오는 거야. 스님 이것도 생각이지만 이렇게 변명 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와 변명. 그거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다. 아상을 지키려고. 나 보호하려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자기 손상을 안 입히려고 하는 거지.
근데 무슨 뭐 자기 뭐 죽고 싶기는 뭘 죽고 싶어. 그 정도 하나도 요만한 스크래치 하나도 못 견디는데. 그죠? 요만한 스크래치 하나도 못 견디죠? 그래서 입도 못 대고 자연스럽게 말도 안 나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안 나오는데? 경직되어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굳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이 옆 사람하고 뭐 말할 때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이 공부 시간에는 그대로 말 못해. 스님이 법문했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사람 될까 봐. 못 알아들은 사람 될까 봐. 자기 정말 있는 그대로 나오는 분별심은 표현을 못해. 그리고 그거다 이거 다 생각인데 하고 머리로 다 처리하고 치워버려. 이것도 다 생각인데 습 때문에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혼자 머리로 다 처리하고 치워버려. 그거 다 나 모양새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멋진 모양새 유지하고 싶어서. 그게 상이라고. 나 이런 사람. 그런데 뭐 이런 불의 법문 들으면 내 세포 하나가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만 싹 돌아가. 머리만 싹 돌아가서 지고지순한 불이법, 최상승 법문을 여러분들도 탁 입으로는 해. 근데 입으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만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똥통 같은 이 분별 습관은 그대로 있어. 해탈이 안 돼. 이 공부 시간에 내 똥통 같은 세포 수억만 개 중에 한 개라도 딱 해탈이 돼야 되는데 안 돼. 그거는 인정을 못 하겠어. 이 똥통은 인정을 못 하겠어. 똥통에 대한 분별 때문에. 똥통에 대한 분별이 쉬는 것이 공부인데 똥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남한테. 머리로 다 해결하고 나 다 알아들은 것처럼 하고 싶어. 스님 법문 다 알아듣는다. 법문 다 알아듣는데요 다들.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거는. 다 알아들은 거 아니야. 못 알아들은 거야. 자기식으로 바꿔서 들은 거야. 알아들었으면 세포가 해탈이 돼야 돼. 자기 업식이 해탈이 돼야 돼. 해탈은 뭐야? 지금 당하착이 되어버려야 된다고. 당하착이 그냥 지금 아무 마음도 없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경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있는 거예요. 그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를 보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마음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나 그거 보는 거니까 말씀 잘하시려고 애쓰지 말고 그 잘하려고 애쓰면 쓸수록 공부는 더 안 돼. 관심이 오로지 뭐 거기만 가 있다는 증거야. 그래서 진실하게 나오는 대로 말을 못해. 할 수가 없어. 제가 법문을 잘하려고 하면은 법문 못합니다. 법문 때 어떤 내용을 해야 멋진 법문이 되고 1시간 동안 알찬 법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법문 못합니다. 그냥 생각으로 말하지. 이론적으로. 듣기에 풍부한 내용. 듣기에 풍부한 내용거리 많습니다. 들을 만한 거 재밌는 내용 많아요. 경전이나 어록 이것저것. 불교 역사도 있고. 근데 그거 이야기할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시간에 세포 하나가 해탈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여서 하나가 해탈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지금 전체인데 지금은 폼 잡아야 되고 언제 해탈이 될까? 해탈은 어떻게 해야 해탈이 돼요? 분별이 쉬워져야 해탈이 돼요. 근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 그건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해탈은 불가능해요. 언제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안 돼.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 그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
나는 절대로 남한테 똥으로 보여지면 안 돼. 그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 그럼 뭐 그거는 아상 덩어리잖아. 그건 머리로만 듣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지. 뭐 남 쳐다볼 거 뭐 있어요? 남은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나도 안 되는데 뭐 남 쳐다보고 남이 그러고 있다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분별이 쉰다, 분별이 멈춘다, 내가 없다, 부모 미생전이다. 이 전부 뭔데? 근데 우리는 뭐야? 자기 혼자 생각하는 괜찮은 그런 사람이 유지가 돼야 돼, 자기가. 그죠? 그 유지돼야 되잖아요. 유지 안 돼도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유지 안 돼도 되는 마음이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거 시키려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거 전부 다 머리로만 들어와요. 그리고 그런 공부만 해. 뭐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 감정이 법인데 무슨 그 감정이 안 끌려가. 끌려가지 않고 나로 있는다.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 그랬나? 왜? 감정에 끌려가면 자기가 괴롭거든. 괴로운 게 싫거든. 그러니까 싫은 거 말고 그냥 여기 편안한 데 있고 싶은 거지. 그걸 공부로 여기고 계속 그걸 하는 거지. 그래서 좀 덜 끌려간다 싶으면 공부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자기가 차라리 자기가 각자 법문집을 써. 이런 게 공부도 하고. 그냥 자기가 써버리세요. 네. 잘 들어봐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중생의 특징인가 봐요. 우리 중생의 특징. 내 마음대로 들어가지고 내가 책 한 권 써가지고 그 법대로 하고 있는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상은 높아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맞는 줄 또 다 알아. 없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다. 없어지고 아무리 없어져야 된다 해도 없어지고 싶지는 않다. 없어지고 싶음, 진심으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과 똑같아지는 것이다. 진심으로 지금 그걸 원한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글쎄요. 요렇게 손 들고 있으면 여기서 안 보입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보여요. 화면도 작고. 손 들으셨죠? 자기가 소신껏 손 들어야 됩니다. 또 이럴 때도 손 들었다가 괜히 스님한테 한 소리나 들을라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용기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손 들었다가 한 소리 들을 값에라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드는 거지. 나 가만히 있다가 스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만 딱 봐서 챙겨야지. 굳이 내가 손 들 거 뭐 있어. 들었다가 또 한 방 먹을 건데. 예. 그런 마음인 사람들은 아예
공부가 가히 되지도 않아요. 벌써 막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근데 지금 손들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건드리면 다 도망갈 거예요. 아마 자기 자존심 딱 건드려 버리면 이제 기분 나빠서. 근데 뭐 무슨 뭐 내가 없어지고 싶어. 안 없어지고 싶어. 그렇게 정말 없기를 원하면은 지금 없어지거든. 그러면 어떻게 건드려도 아무렇지 않아. 오히려 반갑지? 정말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 근데 요만큼만 건드려도 아마 바로 그냥 얼굴이 벌개지고 없어지고 싶지 않아. 그냥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좋은 걸 원하는 거야. 없어지길 원하는 게 아니고. 없어지면 좋겠죠. 좋겠죠. 그 좋음을 원하는 거예요. 없어지면 편하겠죠. 공부가 잘하는 거겠죠. 좋겠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해탈이죠. 그냥 그 해탈, 자유로워지는 거, 없어지는 거,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 결과를 원하는 거지. 진실로 자기가 없어지는 건 싫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좋아요. 없어지길 진심으로 원해요. 지금 손든 사람들 지금 당장 그대로 손 놓고 발딱 입은 또 지금 입은 대로 발딱 일어나서 출가하세요.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없는데 뭐 못할 게 뭐 있어. 없는데 자기가. 응? 지금 그대로 작별 인사도 한마디 필요 없이 옷도 갈아입지 말고 그대로 벌떡 일어나서 출가해서 오세요 하면은 오실 분만 남기고 손 다 내려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당장 내 몸뚱아리가 똑 떨어져도 되는 내가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이 내 몸뚱아리 이거 지금 싹 이렇게 되어도 괜찮은 분만 남기고 손 내리세요. 자기가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게 지금 이렇게 싹 되어도 상관없는 분 손 들고 계세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지금 사고가 나서 딱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하겠어요? 아이고 잘됐다.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 마음이 그럴까? 진심으로? 드디어 이게 끝나는구나. 이런 마음일까? 우리는 자기가 사라지고 싶지 않다. 지금 바로 지금 증발해 버리고 싶지 않다. 더 살고 싶다. 더 살고 싶다. 거기다가 더 못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데 나한테 나오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업식이라고는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숨겨놔야 돼.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항상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드러나니까. 그러니 속은 허해. 안정이 안 돼. 허해. 옛날보다 좀 나아진 그거는 겉표면 의식이지. 속에는 전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손해가 오면 그때 바로 반응이 딱 나타나더구만. 자기한테 손해가 오면. 그죠?
지금 자기한테 누가 엄청나게 억울하게 손해를 입혔다. 그럴 때에 바로 이제 평소에 공부 결과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을 때 어떻게 알아? 몰라요.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 또는 경제적인 큰 손해 또는 건강적인 큰 일 일어났을 때에 바로 나타나잖아요. 또 그런 거 아니어도 나타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 공부가 되고 있다고. 뭐 방아착하고 있다고. 항상 마음속에서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을 뿐인데 이익이 돼야 이익. 이 공부도 이익이 되니까 하겠죠? 무조건적인 마음? 무조건적인 마음 아니잖아요. 조건부잖아요. 조건. 조건부. 그 마음 밑바탕이 항상 벌써 딱 베이스로 깔려 있으면 머리로밖에 공부가 안 돼요. 머리로는 항상 이 일승법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진심은 자기는 알아요. 진심으로 자기가 뭘 원하느냐. 끊임없이 상을 추구하느냐, 상을 추구하느냐. 진심으로 자기한테서 어떤 마음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분별이 없느냐. 거기에 분별이 없기는커녕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돼. 이 벌써 몸에 배어가지고 습관이 되어가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도 못 느끼기도 해요. 남들도 그러고 자기도 그러고 다 그러고 있으니까. 어느 세월에 진실해져 보겠습니다. 진실하다는 게 무슨 비밀을 다 뭐 털어놓으라 그런 진실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건 분별이 없는 게 진실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해서 못 벗어나요. 그걸 윤회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분별심 속에서의 윤회. 끊임없이 재고, 끊임없이 바깥 세상을 재고, 정치하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된다. 사업하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된다. 재벌들이 저러면 안 된다. 경찰이 저러면 안 된다. 뭐 판검사가 저러면 안 된다. 회사 사장님이 저러면 안 된다. 나는 이래도 된다. 나는 이래도 된다. 저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은 다 틀렸다. 나는 맞다. 이거는 이런 공부 시간에 언급할 것조차 못 되는 유치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안 돼 있잖아요. 다 시시분별이잖아요. 제가 갑자기 다이아몬드 뭐 1캐럿짜리 반지를 딱 끼고 있다. 법회에 그거 끼고 다닌다. 여러분들 법문 들으러 몇 명이 나오겠어요? 그죠? 제가 이 가사장삼을 수하지 않고 빨간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타났다. 그럼 법회장에 몇 명이 남아서 법문 듣겠어요? 안 그래요? 법을 보지 않는다. 모습을 본다. 모습을. 우리 중생의 특징이다. 모양새를 본다. 모양새는 보이는 모양새만 모양새가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에 속고 냄새에 속고 맛에 속고 피부 감촉에 속고 또 느껴지는 우리 마음 있잖아요. 어떤 마음 하는 그 마음에 속고. 그러겠죠? 빨간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이아 1캐롯짜리 뭐 2캐롯이 큰가요? 큰 다이아 번지를 끼고 머리를 길러서
하이힐을 신고 나타났다. 그날 법회장이 과연 몇 분이 남아서 오신 분들 중에 몇 분이 남아서 법문을 들을까요? 스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유 물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유도 안 물어보고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거나 말거나 법은 똑같으니까 그게 무슨 고다 모양새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까? 한 분이라도? 그렇다는 것은 모양만 보고 있다는 증거다. 알아야 된다고 우리 마음이 지금 안 보이지만 속에는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진단이 안 나오면 공부가 안 된다니까 그런 거 없는 줄 알고 그냥 겉으로 구정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위에 맑은 물만 떠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보여. 흔들어 봐야 다 드러나 찌꺼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무슨 일을 억지로 일어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들이대 봤을 때에 자기가 어떨 것인가. 스님이 법회 시간에 저 스님은 참 희한한 소리도 한다. 안 그래도 사이비 같은데 갈수록 더 이상한 소리 자꾸 늘어난다. 그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죠. 그런 분들은 참여 안 하시겠지만 안 참여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탁 기와 집 짓고 그 속에 가사장삼수하고 딱 앉아서 법문하면 귀하고 싶고 맞는 법문을 하는 것 같고 벌써 이미지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고 완전히 고정관념 속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고 법회장에 나타났다. 여러분들이 아무 동요됨 없이 똑같이 법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헤어스타일하고 뭐 옷을 다르게 입고 무슨 뭐 다이아 반지를 낀다고 법이 달라져요? 똑같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은 아무렇지 않을까요? 스님이 무슨 옷을 입었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마음이겠어요? 그렇다는 것은 평소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이 분별되는 모양새의 고정관념 속에 얼마나 갇혀 있다.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안 무너지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갇혀 있는 거지. 이 갇혀 있는 걸 어떻게 하나씩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디에 갇혀 있는가는 평소에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 속에서 계속 1초 1초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거를 못 보지도 못해. 그냥 속 안 시끄러우면. 그러니까 100대 두들겨 맞다가 99대 두들겨 맞으면 살 것 같거든. 그러면 안 두들겨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또 좋아. 99대를 항상 두들겨 맞고 있다. 그거는 못 봐. 옛날보다는 안 아프니까. 한 대만 덜 맞아도 안 아프잖아요. 매일 100대 맞다가 매일 99대 맞으면 살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안 아픈 게 아니라 덜 아픈 건데. 이게 우리가 미련 곰탱이 같이 어리석어 빠진 우리 중생들의 수준이라고. 누구 수준? 내 수준. 남의 수준 아니에요. 나 공부 좀 된 것 같은데 스님은 왜 저렇게 나를 그냥 땅에 못 파묻어서 안달인가? 뭐 고상한 척하고 앉아있으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껍데기 노름하려는 것도 아니고 폼 잡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듯하게 이렇게 육조단경하고 고매한 법문을 읽고 점잖게 좋은 법문하고 죽비 딱 치고 마치면 뭐 하겠습니까?
진짜 배기 공부를 해야 돼. 진짜 배기. 그리고 일승 법문을 아무리 한들 머리로만 다 받아들여 뭐 하겠습니까? 폼 잡는 데에나 써먹지. 아상을 멋지게 만든 데에나 써먹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라지고 싶지 않아. 사라지는 게 제일 두렵잖아요. 오늘 저녁에 사라진다고, 진짜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 완전히 달라질걸요. 오늘 저녁에 진짜 사라진다면 자기가. 근데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그 집착 때문에 지금 마음이 그렇다고. 근데 이 공부 시간 딱 끝나는 시간에 우리는 이제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 그럼 지금 마음, 지금 이러고 공부 시간에 참여할 사람도 없을걸요 아마. 왜? 식구들하고 인사 나누는 게 더 중요해. 또 뭐 해야 되지? 아무튼 아는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는 게 더 중요해. 공부보다. 그러니까 공부는 항상 뒷전이에요. 뒷전. 우리가 평소에 분별하고 집착하는 거 그게 항상 더 우선이야. 그런데 뭐 언제 이 그림 속에서 벗어나겠어요. 항상 그림이 우선인데. 일은 얼마나 자기가 그림에 속고 그림이 우선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야. 모르고 살면서 자꾸 공부가 됐대. 자꾸 뭐 마음이 안 흔들리는데 뭐 안 흔들려. 다 흔들리고 있는데 그거 흔들리는 느낌조차 없어. 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자기 지금 덕지덕지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병 들어가지고 낫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병들이 있는지 진짜 몰래 왜? 하도 병 속에서만 항상 삶을 항상적 자극은 자극이 아니다. 항상 병들어 있으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건강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병들어 있으면 그게 병들어 있는 줄 몰라. 그냥 병들어 있는데 꿀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안수정등 있죠? 그 우물 안에 새끼줄에 매달려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그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꿀방울 떨어지면 거기에 딱 아, 달다. 아, 행복하다. 요즘 사람들이 아,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해. 뭐 여행 갔을 때 행복해. 좋은 사람들과 즐기니까 좋은 사람들과 같이 골프 치니까 행복해. 이게 그거잖아요. 새끼줄에 매달려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팔은 아파 죽겠고 그냥. 그러는데 어쨌든 꿀방울 한 방울 딱 떨어지면 아, 달아. 행복해. 행복. 무슨 카페죠? 왜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는 카페 그걸 자꾸 잊어버리네. 뭐 먹으러 가잖아요, 카페에. 뭐 먹으러 가잖아. 그런 그 카페가 자꾸 생기더구만. 그거 왜? 거기서 대화하면서 그거 먹으면 행복해. 응? 행복하는 게 그거잖아. 그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죽을 똥 살똥 밑에서는 독사가 우글우글 거리고 있고 쥐가 갉아 먹어오기 때문에 이 새끼줄에 아무리 내가 매달려 있어도 결국은 쥐가 다 갉아 먹어버려. 나는 떨어져서 독사의 밥이 돼야 된다는 기정사실이야. 그리고 또 지금도 매달려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악착같이 매달려 있으니 그냥 몸을 새끼줄 하나에 지탱하고 매달려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꿀방울 떨어지면 거기에 심취하는 게 행복에 심취하는, 요즘 사람들이 행복에 심취하는 그거 아니냐고. 얼마나 어리석냐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고. 그런데 모두 다 그러고 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라. 남들이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우리 모두 다 같이 지옥을 가면 지옥도 괜찮아. 모두 다 같이 가니까. 남들도 가니까. 남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 속아버려. 남 따라서.
그죠? 이 공부는 여행만도 못하고 모임만도 못하고 행사만도 못하고 뭐만도 못해. 아무튼 뭐 조그마한 무슨 일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서 이번 시간에는 안 들어온다. 공부 시간에 내가 들어오라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거나 말거나 자유로 하세요.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못한다. 무슨 일이, 그러니까 그 일들만도 못한 거야, 이 공부는. 자기는 분별이 우선이다 이거지. 그러면 자기 손해다. 자기 공부가 안 된다. 에이, 스님, 그럼 다음 시간에 가면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는 분별해서 못 벗어난다. 그 마음 자세로는. 다음 자세가 벌써 분별되는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자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놓질 못한다. 더 우선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출가할 때에 출가보다 더 우선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출가를 못 하거든요. 눈에 뭐 하나라도 걸리면 못 해요. 그것 때문에. 그 육조 해령대사께서 어머니를 마을의 동네 사람들한테 보살펴 달라 하고 홀 어머니, 홀 아들인데 보살펴 달라 하고 맡겨놓고 본인은 출가했잖아요. 부출가 공부가 가장 우선이었으니까. 근데 눈에 걸리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출가를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출가하려고 해보세요. 걸리는 거 얼마나 많은가. 종이 한번 써보세요. 몇 가지 되는가. 아유, 스님, 저도 이 법을 진작 알았으면 출가했을 건데, 스님은 좋으시겠어요? 저도 진작 알았으면 출가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못한다는 것은 나중에도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 남 하는 거는 다 쉬워 보여요. 남 하는 거. 자기는 다 걸릴 것이 많은 것 같고, 스님들은 걸릴 것이 하나도 없어서 출가한 것 같고, 어느 스님이 출가할 때 걸릴 것이 하나도 없었던 스님이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 물론 몸이 출가한다고만 해서 공부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그 출가 하나를 예를 들어도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또 이 공부하는 분들 스님들도 공부 안 되면은 그렇지만 나는 이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스님들은 어쩌고 하고 하대를 하든 상대하든 다 자기 마음인데 그런 정도의 유치한 아상 속에서도 못 벗어나고 무슨 스님을 모셔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분별이 벌써 니나 나나 공부하는 거 똑같은데 또는 너는 공부도 안 해. 당신은 스님이면서 공부도 안 하지? 하고 아래로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마찬가지.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꼭 공부를 더 잘하고 제가자들이 꼭 공부를 더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극진히 무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 둘로 봐버린다. 자기 상 때문에 눈꽃만큼 공부한다는 그 상 때문에 그냥 그래서 딱 일별하고 나면 다들 아주 높은 어른들이 돼요. 다.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 너나 나나 이 마음들이 많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게 바로 자기가 상에 속아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그런 분들은 머리로 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거기에 자기가 속해 있지 않은가. 자기가 100% 속해 있지 않다면 90%, 50%, 10%는 속해 있지 않은가. 내 속에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가. 이런 거 시시콜콜 하나씩 말해주는 법회 시간이 아니에요. 이 선공부 시간에는. 그런데 이 선은요. 너무 차원이 높아요. 우리 분수에 비해서 너무 높아요. 그래서 뭉뚱그리 하나로 그냥 바로 그대로 놓게 하니까 놓기는커녕 얼만큼 어떤 상 속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는지 그걸 못 봐요. 아주 그냥
큰 공부만 하려고 하는데 큰 공부가 안 돼요. 이 세포, 예를 들어서 세포가 100억 개다. 그럼 그중에 하나라도 해탈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해탈 안 되고 뭐만 하면 머리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느낌에만 속아서. 마음이 편해졌다 뭐 이렇게. 제가 코끼리 발자국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확실하게 딛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일어나는 분별심 하나잖아요. 그것 하나하나가 확실하게 해탈이 돼야 된다. 확실하게 분별해서 벗어나야 된다. 확실하게 분별해서 벗어난다는 건 확실하게 그 경계가 그대로 법이어야 된다. 확실하게 나라는 게 없어야 된다. 내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 똑같아야 된다. 하나하나 지금 이 순간 1초 1초 하나하나가 확실하게 딛고 가야 된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도 그렇게 안 하는 거는 고사하고 안 하는 건 당연하고 질문조차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근데요 스님 요즘은요 그전에는 이랬는데요 지금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이제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공부를. 예, 진단이 틀리면 나을 가능성이 없어져요. 약이 안 들어가겠죠. 자기가 아픈데 건강하다고 여기면 약을 받아먹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머리로만 받아먹지. 그러면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보이는 것 몇 가지라도 제가 꼭 집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꼭 집어서 말 안 해주면 자기가 어쩌고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근데 꼭 집어서 얘기해줘도 자기는 안 그러고 있다고 또 여기네. 자기는 안 그러고 있다고 여기네. 꼭 집어서 이렇게 유치하게 꼭 집어서 온갖 왜냐면 유치한 게 따로 있나요? 사실은 사실인 거지. 뭐 사실이 중요하지. 유치하고 고상하고가 그럼 하나도 안 중요해요. 높은 법 다 소용없어요. 내 업식 하나가 조복되지 않으면 숭고하고 높은 법 백날 폼 잡고 그 책 들고 다니면 뭐하고 쳐다보면 뭐하고 들으면 뭐해요. 내 속에는 이 똥통 한 통 중에 똥 한 알갱이도 성불이 안 되는데. 제가 그랬죠. 우리 공부 시간에만큼이라도 진실해져 보자. 자기가 자기한테. 그러는데 하루 종일 또는 3일간 또는 일주일간 껍데기 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앉는데 뭐 진실해지겠어요? 그냥 그 껍데기로 앉지. 그래서 또 한참 떠들면 조금 영향 미치려고 하면 또 법문은 끝나, 법회는. 근데 그래, 언제 8월 달에 우리 저기 한다 그랬죠? 8월 달에. 아직 공지 안 했죠. 아직 공지가 안 나갔어요. 8월 10 며칠인가? 8월 20일쯤인가? 그때 이제 주말에 금, 토, 일 주말에 2박 3일 저기 경북 문경 그 세계 명상마을 지어놨잖아요. 거기서 우선 2박 3일 3박 4일을 3박 4일 정도는 해야 되는데 2박 3일이면은 온전한 하루는 중간에 하루밖에 없으니까 첫날은 와서 저녁에 한 2시간 공부 끝. 둘째 날 하루밖에 없어요. 셋째 날은
점심 공양 전에 아침에 한 2시간 하고 나가야 되니까. 나간다고 짐 싸고 어영부영. 그래서 2박 3일 갖고는 부족하고 너무 3박 4일은 최소한 3박 4일은 돼야 되는데 이번은 그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다가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2박 3일을 할까 합니다. 8월 며칠이지? 18일쯤 되나? 아무튼 그때 금토일. 18, 19, 20일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머 스님 그때 저희가 하필이면 휴가 기간이에요. 그때 외국 여행을 잡아놨어요. 아이고 제가 그때 하필이면 우리 뭐 형제들끼리 아니 하도 그런 소리들 많이 들어서 그때 우리 뭐 남편하고 뭐 우리 애들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거 이 오해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막는 거 아니에요. 터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생각은 좀 하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이라도 좀 하다 보면 언젠가는 변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해도. 이건 이래서 놓을 수 없고 저건 저래서 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그 말 있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유 없는 무덤은 없어요. 이건 이래서 놓을 수 없어요. 저건 저래서 놓을 수 없어요. 스님 그래도 그거는 놓을 수 없잖아요. 스님 그래도 잘 살아야죠. 스님 그래도 건강은 해야죠. 스님 그래도 뭐는 있어야죠. 뭐는 해야지. 이건 해야죠. 적어도 이건 해야지. 이건 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뭐 안 그런 척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못 죽어요. 이건 이래서 못 놓고 저건 저래서 못 놓는데 언제 죽어? 못 죽지. 이건 이래서 난 죽을 수가 없다.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죽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죽지. 할 수 없이. 그래서 살아서 죽을 수 있어야 열반이다. 살아서 죽을 수 있어야 해탈이다. 그런데 이건 이래서 죽을 수 없어요. 저건 저래서 죽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업식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아니 무슨 가행정진에 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사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들 마음이고 여러분들 위해서 오는 거지. 저를 위해서 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를 위해서 이 공부 시간에 참여하는 분. 저를 위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난 없는 줄 다 알아요. 왜 저보고 자꾸 건강하라고 그래요? 본인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건강하라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예요? 진짜? 아니에요.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건강하라고. 아니면 그냥 인사로 하든지 그렇겠지. 왜 자녀가 무탈하기를 바래요? 자녀가 탈이 있으면 자기가 불편해지거든. 왜 남편이 아내가 건강해야 돼요? 자기 힘들어지고 불편해질까 봐. 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나한테 그게 유리하니까. 모든 게 자기 위해서, 자기 좋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합리화를 시켜서 상대방을 위하고 전체를 생각하는 것처럼 왜? 그래야 폼 나니까. 그렇게 말하고 살지만 실제로 마음은 그게 아니야. 전부 내 이익을 위해서. 근데 계산을 잘 못해, 우리. 계산하는 능력이 눈에 자기 보이는 만큼밖에 계산을 못한다고. 더 안 보이는 더 큰 거는 볼 줄 몰라서 계산에 안 들어가. 자기가 중요시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지. 이게 이익이나 손해냐. 공부 참여하고 공부하고 할 때도 전부 그거 아니에요? 다 계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고 계산이 딱 깔려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계산. 오늘 하루쯤 빠진다고 뭐 공부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다음 시간에 참여하면 된다. 또 유튜브에 올라오면 보면 된다. 이게 다 계산이잖아요. 뭐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서는 분별해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무조건이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지금 백척간도 진일보하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미루는 마음이지. 다음에 뭐 다음이 있는데 뭐 오늘만 날인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뭐 꾸지람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서 공부는 안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더라도 나는 그러고 살 거다 하면 그런 거 선택하면 돼요. 자기 인생이니까. 근데 나는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놔버려야 돼. 그럼 그건 놓기 싫다? 그러면 안 벗어나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야 돼. 그죠? 안 먹었다? 그럼 배는 고플 수밖에 없어. 배고픈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야 돼. 배고픈 게 싫으면 먹으면 돼. 근데 나는 먹는 것보단 다른 게 우선이다? 그럼 배가 고픈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야 돼. 공부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야 되는 거지. 속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야 돼. 왜? 나는 다른 것들을 더 원하니까. 내가 그걸 원하니까 그런 거야. 이거는 그냥 공평하게, 그 이치가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불공평한 게 하나도 없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영상 보면서 일주일만 해도 깨우치는데 본인은 몇 년 동안 법문을 들은데도 못 깨우쳤다. 그러면 누가 불공평하게 했나? 본인이 조건이 그렇겠죠. 사람이 똑같나요? 내면은 다 다른데.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다른데. 근데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 하나요? 나는 내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으니 나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그럼 비교하는 게 벌써 계산, 효과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랬죠. 100을 투자했는데 얻은 게 0이어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했는데 1을 투자했는데 결과를 100을 바란대. 그럼 왜 저 사람은 왜 돼요?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같은 물건을 샀는데 나는 100만 원에 샀고 저 사람은 1,000원에 샀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더 투자하는 게. 저 1,000원에 산 사람도 있네요. 그게 억울한 거야. 손해본 것 같고. 그런 계산하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 공부는 효과적으로 하면 안 돼요. 무자비하게 해야 돼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전혀 효과하고는 상관없어야 돼요. 무대뽀로 그냥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1,000을 투자했는데 얻은 거는 제로다. 이래도 아무것도 마음에 없어야 되는데 벌써 계산이 딱 돌아가니까 나 어느 만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요만큼 해서 저런 결과를 얻었다. 이 계산이잖아요. 그런 마음 자세가 그런데 그 마음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안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는 당연히 결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오늘 뭐 한 사람만 그런가요? 다 그 마음이 있죠? 속에서는 계산하는 마음. 나 몇 년 했는데 누구는 얼마 했는데 빠르고 뭐 그런 거 남 쳐다보고. 우리 지금 한 140명 참여해 계시는데 공부 법문에만 집중하는 줄 알았더니 다 본다면서요. 누가 참여했는가, 이 사람 이렇고 이 사람 이렇고 서로 다 안다면서요. 공부 시간에 그것이 관심이 가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해?
자기하고 비교하는 거지. 그 기본 자세조차 안 되어 있는데 뭘 결과는 왜 자꾸 원해? 조건은 꽃이 피지 않는 것은 봄이 안 왔기 때문이지. 근데 왜 꽃이 안 핀 것만 자꾸 속상해해? 봄이 안 와서 꽃이 안 피는 건 당연한 거지. 봄이 안 왔는데 꽃이 피면 그게 이상한 거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날 만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자기는 자꾸 억울한 것처럼, 누구는 공부 잘 되는데 나는, 누구는 온 지 몇 달 만에 됐는데 나는, 몇 년 됐는데, 뭐 몇 년 됐어요? 한 달도 안 됐구만 하면, 다른 데서 많이 했어요. 또 이래요. 많이 했다는 거, 오늘 나왔잖아요.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너한테 남아있으면 안 된다 했는데, 많이 했다는 그거 없어지지가 않아. 뭘 했든, 밥을 여기, 저 밥 많이 집어넣었어요. 어디다가는 몰라도, 여기다가 30년 동안 밥을 집어넣었어. 근데 왜 나는 배가 안 불러요? 저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한 숟가락 먹고 배부르다는데, 자기는 딴 데다가 집어넣겠지. 여기다 안 넣고. 그러니까 배가 안 부른 거지. 누구나가 공평한데. 그럼 내가 엉뚱한 데 집어넣는 건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왜 나는, 참으로 이렇게 유치한 얘기까지도 하고 또 해도 왜 또 하느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 똑같이 하나도 그 생각이 안 변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 그 생각 그냥.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계산이 없어야 된다. 계산이 있으면 자기 공부는 안 된다. 계산이 있으면 공부가 안 돼요. 계산은 분별이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계산이 딱 돌아가잖아요. 그래, 이거 이번에 이렇게 하려. 그래, 그러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가고, 이거는 또 유튜브에 올라오면 보고, 다음에 또 있는데 지금 한 번 더 들어간다고 얼마나 공부가 돼? 이게 계산이 착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런데 나는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이거 계산이 착 돌아가 버리는 거야. 계산밖에 없어. 보면 그냥 계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결과만 원하는 거야. 누가 얼만큼 더 싸게 샀나? 누가 얼만큼 더 노력 적게 하고 큰 거 얻었나?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살 때의 사고방식으로. 그러니까 공부의 결과에만 다 관심이 가 있잖아요. 결과에만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은 방아착은 안 하겠다. 얻는 것만 원한다. 이거 뭐야? 분별만 하겠다. 공부는 안 하겠다 이거지. 결과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법에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법에는 관심이 없어.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어쩌다가 법에 관심을 잠깐 가진 분들은 바로 결과가 탁 나와버려. 그토록 법이 효과가 커요. 어쩌다가 법에 관심을 탁 갔을 때는 바로 결과가 딱 나와버리더구만. 관심이 아예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것과 법에 관심이 있는 것은 정반대예요. 결과에 관심이 있으면 법에 관심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반대기 때문에. 법에 관심이 가면 결과에는 관심 자체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밖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들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어. 그건 법에는 관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관심 있어요. 이러면 내가 그런가? 이 자세도 안 된다는 거지. 아니요, 나 법에 관심 있어. 이래버리면 이제 이 말조차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가 지금 아픕니다 해도 아니요, 나 거기 안 아파요. 이래버리면 이제 소용도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법문 시간도 많이 지났죠. 이렇게 많이 오버했는데 이렇게 이런 게 진단이 안 되면 그냥 머리로만 돌아간다. 그냥 머리로 그냥 뭐랄까 그냥 경계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공부인 줄 안다. 이런 게 진단이 안 되면 세포 하나하나 성불이 안 된다.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확실하게 딛고 가는 게 전혀 안 된다. 그냥 그 자리라는 거 거기에를 지키려고 한다 자꾸. 그건 경계거든. 예. 법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